선수 나가서 얻어 터지는데 감독한테 욕 먹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그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스포츠 토크의 킹 스토킹.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용검입니다. 오늘도 심창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스토킹이 드디어 역대 최고위급 인사를 모셨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약간 좀 평소보다 차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오늘 정장을 입고 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평소대로 가자. 맞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텐데요. LG 트윈스의 차명석 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스토킹 팬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힘들어 하시는데 조금만 참고 견디면 저희 국민성을 보면 꼭 이겨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재밌는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워낙 프로 방송. 저희 해설위원 시절부터 입담 이건 누구보다도 뛰어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기대가 되는데, 일단 단장의 계절이다라는 수식어를 만드셨던 차명석 단장님인데 스토브리그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렇죠. 야구계 2대 격언이 있죠. 야구 몰라요. 하일성 위원 선생님의 말씀.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만든 단장의 시간 스토브리그. 계속 회자가 돼야 되는데 계속 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스토브리그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작년 코로나19 때문에 각 구단의 그 자금 사정이 상당히 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좀 FA 선수나 선수들 연봉이나 이게 좀 예년보다 사실 좀 어렵다 보니까 과연 스토브리그를 내가 잘했나 이런 좀 반성도 하게 되고, 결국은 새로 오신 이제 유지현 감독님한테 전력 부각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도 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이번 스토브리그는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스토킹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진짜요? 한 번도 안 봤는데 좀 전에 이제 임창규 선수하고 손아섭 선수 나온 거 보고 이건 봐야 된다. 제가 데리고 있는 임창규 선수가 분명히 제 욕을 할 게 뻔하니까 제가 또 욕을 체크를 해야 앞에서 또 매일 아침마다 만나기 때문에 봤는데, 본인이 처음에 방송 나가기 전에는 제 칭찬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봤다가 결국은 그럼 그렇지.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간다고 메꿔지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을 굉장히 재밌게 봤고, 의외로 손아섭 선수가 참 재밌게 얘기를 잘하는 걸 또 느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야구 콘텐츠에 새로운 선수들 많이 와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 시청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임창규 선수의 10승 이야기가 또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오늘 차명석 단장께서 오셔서 심창 해설위원과 임창규 선수가 평행 이론이다. 어쩜 그렇게 둘이 똑같을 수 있냐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 임창규 10승가 얻어 걸린 거지. 그게 솔직히 본인 힘으로 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제가 좀 낫죠. 심수창 선수도 제가 메인 코치 할 때 2006년도에 그때 이순철 감독이 중도 하차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양승호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을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양승호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죠. 우리도 젊은 선발 투수를 키워야 되는데 저는 심수창 선수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능성이 있겠냐 해서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잘 던졌어요. 10승까지 채웠고. 근데 임창규 선수도 그렇고 심수창 선수도 그렇고 다 제 제자잖아요. 둘이 똑같은 게 뭐냐면 그 조바심. 10승을 못하면 마치 내가 막 내 인생이 무너진다는 그 조바심. 그리고 10승을 채우니까 이제 난 끝났다. 나는 프로야구에 한 획을 걷다. 이런 느낌. 둘이 어쩜 이렇게 멘탈이 약한지. 아니 왜 얘네는 이런 식으로 살까. 아니 10승을 했으면 그 다음에 15승을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10승하고 나서 그때 나한테 차코치라고 했나? 아니 님자도 빼고 거의 다 가졌어 다. 차코치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 아마 차코치라고 불렀을 거예요. 임창규도 마찬가지예요. 임창규가 9승하고 나서 한 7번인가 6번 실패했어요. 그래서 조바심 내지 말고 편안하게 해라 하는데도 벌써 선발 전날이나 선발 당일날 되면 라카에서 안절부절하는 게 아시죠? 이렇게 보여요. 그다음에 온갖 그 야수들한테 가서 오늘 부탁한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한번 해주십시오, 은승아. 찾아줘야죠. 근데 또 10승하고 났더니 뭐 온갖 거드름에 단장 어딨냐 좀 찾아와라. 뭐 참 과관입니다, 과관. 진짜 차코치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이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거 아니고 진짜 단장님 말대로 10승을 더 이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10승 딱 하고 아 이제 됐다. 그리고 그 다음 선발에 1이닝 9실점했어요. 그때도요. 1번 타자 안타, 2번 타자 안타, 3번 타자 안타, 4번 타자 안타. 계속 맞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승호 감독이 야, 쟤 또 10승했다고 저 뭐 대충 던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마운드를 갔어요. 야, 수창아 괜찮아. 너 상식적으로 연속 4안타 맞으면 그 다음엔 범타다. 연속 5안타, 6안타 쉽지 않다. 그리고서 안타 5개가 더 맞았어, 연속으로. 프로야구 기록 나왔잖아요. 예, 기록. 처음 봤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인가 연속 안타인가?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코칭할 때 투수들한테 야 친다고 다 안타 아니야 심수창 빼고 제가 꼭 붙여요. 친다고 다 안타 아니야 심수창 빼고 그걸 딱 붙입니다. 전 처음 봤어요. 와 그래가지고 저 그날 경기 끝나고 감독님한테 불려가가지고 욕을 갖다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사실은 그때 코치할 때 야 내가 10승 투수를 만들어놨는데 선수한테 차코치라는 소리 듣고 나가서 얻어 터지는데 감독한테 욕 먹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이런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그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올 시즌 앞두고 코치 제안을 하셨다고. 심수창 위원이 지도자로서 어떤 모습을 그려줄까. 근데 심수창 위원이 말재주가 있다 보니까 그 좀 젊은 선수들을 잘 이끌어요. 후배들을. 그 후배들도 많이 따르고. 제 입장에서는 뭔가 임창규를 견제할 대상을 하나 갖다 놔야 되는데 누가 좋을까 생각해봤더니 아 휘문고등학교 직계 우규민이가 딱인데 지금 아직 선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좀 캐릭터가 비슷한 우리 심의원을 코치로 영입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자기는 또 방송에 또 관심이 더 있어서 안 하겠다고 또 이런지야 거절을 딱 하더라고요. 뭐 요청했다가 면박당해야 되나? 그때도 차코치라고 그랬나? 차단장이라고 그랬나? 잠깐 뭐 엄청 그냥 싸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았다. 뭐 어쩔 수 없었죠. 뭐. 코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이유는 뭐였나요? 연봉 차익이 저랑 좀 안 맞아가지고 저는 단연계약 4년을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가지고 그치 4년에 1억 준다고 연 2,500 능력에 맞게. 근데 안 한다고 그래서. 역대급 오프닝이네요. 쉬어가는 질문이 없네요. 아니 그래서 2006년도에 결국 이제 10승을 마감했잖아요. 우리 심수창 의원이. 저희가 이제 캠프를 갔는데 그때 사이판을 갔는데 심수창 위원 생일이 2월 9일이에요. 우기민 선수가 1월 21일. 예, 이동현 선수가 1월 12일. 제가 이제 생일을 외우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그때마다 제가 책 선물을 좀 했거든요. 심수창 위원 생일이라고 축하한다고 제가 한국에서 책을 사왔거든요. 미리? 네, 미리 사갖고 와서 수창아 생일 축하한다. 이제 10승 투수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좋은 말 쓰고 갔는데 심수창 위원이 없고 우규민, 그러니까 룸메이트 우규민 선수가 있길래 야 규민아 내가 미팅 가야 되니까 수창이 좀 전해줘라. 그리고 왔어요. 근데 저녁에 운동하는데 규민이가 오더니 그땐 코치님이니까 코치님 이제 책 선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했더니 제가 수창이 형을 줬는데요. 라면 받침대를 쓰고 있더래요. 규민이가 와서 저한테 코치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창이 형한테는.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근데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무기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사실은 사실인가 보네요. 아니 어쩔 수 없이 라면이 뜨거우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옆에 보이는 걸 이렇게 놨는데 그게 그건지 몰랐죠 이제. 그게 그건지 몰랐죠. 와 우기민은 진짜 이 얘기할 줄 몰랐어요 저는 진짜. 아니, 우규민 선수 진짜 꼭 불러야 되겠네요. 죽여야죠. 은퇴 직전에 심창 선수를 어찌됐건 LG에서 다시 뛰게 한 것도 차명석 단장이셨어요. 어떤 이유로 다시 데리고 왔어요? 심수창 선수가 이제 넥센에 트레이드 된 날 제가 우연찮게 잠실 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뭐 트레이드 된 거에 대한 서러움이나
좀 아쉬움은 큰 건 이해가 되는데 정말 막 눈물이 고일 정도로 가기 싫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와서 코치도 하고 뭐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심수창 선수 같은 경우는 꼭 LG에서 은퇴를 좀 시켜주고 싶었어요. 그 야구가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만 그런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팀에 대한 애정이나 그런 걸 표출하는 선수는 그래도 가능하면 마지막 기회는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심창 선수를 제가 영입했죠. 그리고 나서 어찌됐건 1년을 LG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은퇴를 한다고 했을 때 작가분이 이렇게 써놨네요. 내심 기다리셨는지. 이제 제가 뭐 감독이나 코치는 아니지만 이 대충 공 던지는 거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아 이제는 딴 거를 좀 할 시기가 됐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좀 선발로 등판을 시켜서 그만두게 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유진일 감독님하고 최일원 코치님하고 얘기를 했죠. 수창이 마지막으로 기회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다. 흔쾌히 또 두 분이 해 주셔가지고 그날 경기를 했죠. 근데 본인은 느꼈대요. 이게 마지막 경기구나. 그리고 단장님이 자기를 배려해서 선발로 이렇게 맞춰줬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은퇴하는 마당에 후회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발로 나가서 네 볼이 이렇게 처참하다는 걸 한번 느껴보고 다시는 야구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마라. 네, 그런 배려 속에서 제가 본인이 갔다 와서 이제 은퇴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한 거죠. 그러셨구나. 근데 저도 이제 단장님이 이제 저를 이제 야구를 같이 하자고 했을 때는 진짜 그때는 자신 있었어요. 그 전에도 공이 좋았고. 근데 마침 캠프 가서 제가 야구 인생 처음으로 어깨라는 것을 딱 다쳐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는 진짜 공을 못 던지겠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전지훈련을 가야 되는데 제 어깨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겠대요. 투수 코치님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진통제를 한 2알인가 먹고 캐치볼하고 막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일본 가서 되겠다. 그래서 갔는데 안 되죠. 그래서 시범 경기도 안 되고 그래서 단장님한테 굉장히 좀 죄송한 마음이 컸어요. 심수창 선수가 정말 큰 장점은 아프지 않는 점이에요. 맞아요. 네. 정말 안 아파요. 근데 데리고 오니까 아픈 거예요. 제가 사장님한테 품위 받을 때 이 나이 많은 선수를 왜 데려와야 되나? 안 아픕니다. 이 선수의 장점은 시즌 내내 안 아픕니다. 사장님 그거 제가 개런티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 때 베테랑들이 던져야 되는데 안 아픕니다. 근데 아프대요. 사장님이 안 아프다며. 현역 때 정말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하나는 믿고 제가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근데 아프죠. 그것도 많이.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스토킹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동현 선수가 출연했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은퇴식 때 뭐 본인도 감정이 복받쳐 올랐지만 차명석 단장께서 눈물 흘리는 걸 보고 왜 우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이때 눈물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나요? 이동현 선수 신인 때 제가 투수 주장 겸 최고참이었대요. 제가 그렇게 무서웠대요. 웨이트장에서 운동하고 있다가 저만 들어오면 숨을 못 쉬겠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그 선수가 재활을 어떻게 해왔고 3번의 수술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제 일기장에 한 20권 정도 이만큼 있는데 아시잖아요. 네. 제 제자들은 많이 봤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이동현 선수 은퇴식에 맞춰서 옛날 일기장을 찾아봤더니 거기서 이제 복받친 거야. 얘가 이랬었구나 이동현이가. 그 다음날 갔는데 은퇴식 한다고 이렇게 줄을 이렇게 섰잖아요. 근데 그 생각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자꾸 그 생각이 자꾸 나니까 벌써 호명하기 전에 여기 여기가 왔어. 이 눈망울이 왔어. 그래서 계속 하늘 보고 야 내려가라. 안 된다. 이건 망신이다 망신. 네가 주인공도 아닌데. 근데 이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이제 터진 거죠. 감정이. 마운드 올라가는 순간에 제가 울고 있는데 이동현이가 본인이 안 울려고 했는데 내가 우니까 좀 운 것 같아요. 느낌상 자기도 이 사람이 왜 울지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유진희 감독이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단장이. 그 남자 환하게 웃고 있는데 혼자 울고 있고. 아, 나 그때 너무 창피해가지고. 오열하셨어요. 오열. 아유, 그래서 집에 갔더니 우리 와이프가 내가 죽어도 그렇게 안 울렸다. 근데 그 본인 일기에 이동현 선수의 그 수술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막 써놓으셨던 거예요? 첫 번째 수술할 때는 왜 수술을 갈 수밖에 없었지? 내가 그때 코치였으니까요. 코치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 회상하면서 뭐 쓴 것 같아요. 내가 코치로서 선수들 관리를 잘 해줘야 되나? 그리고 뭐 두 번째는 또 다시 수술? 뭐가 잘못된 건가? 이동현 같은 좋은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투수가 과연? 세 번째 수술은 이제 끝났구나 얘는. 그럼 이제 동현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나는 동현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나? 내가 코치로서 뭘 해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써놨더라고요. 제 얘기는 혹시 없나요? 있었죠. 차코치라고 했지. 두고 보자. 라면 받침대로 써. 반드시 복수. 우기면 무조건 1군. 나의 CCTV 뭐 이러면서. 불황지네요, 불황지. 몸 관리 잘하시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얼마 전에 임창규 선수가 그 얘기를 했어요. 수아레즈인 줄 알았다. 이 발언에 대해서 모르시는 팬분들도 있을 테니까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겨울에는 이제 새벽 한 5시쯤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뭐 와가지고 책도 좀 보고 뭐 가볍게 이제 뭐 하는데 임창규 선수가 요즘 굉장히 일찍 와요. 그날 갔더니 임창규 선수가 있는데 임창규 선수는 보통 그 시간 7시쯤 가면 선수들 다 운동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냥 반바지 하나만 입고요. 어깨에 여기다 주구장창 뭐 이렇게 핫백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입고 그리고 온종일 돌아다녀요. 운동은 안 하고. 상당히 간다. 네, 아시죠? 좀 던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알잖아, 우리가 딱 보면. 계속 돌아다니고. 온종일 돌아다녀요, 그러고. 그러고 있으면서 온갖 참견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좀 하고 있으니까. 나 수아레즈인 줄 알았네. 반말로. 잠실 보안관이에요. 임창규. 이렇게 오프닝 토크를 마무리 지었는데 오늘 오프닝 토크는 진짜 편집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날 것 같은데. 역시 저희 롤모델입니다. 단장님 롤모델 저의. 제가 롤 모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심수창 위원을 롤 모델로 삼아야죠.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하면 좋죠. 뿌듯하네요. 역시 어록 제조기. 그러니까. 대단하네. 사실 이렇게 재미와 명언을 같이 날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독한 프로필 시간인데 오늘 코너 제목을 독한 프로필이 아니라 소소한 프로필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금부터 차명석 단장님의 소소한 프로필을 시작해 볼 텐데 연대기처럼 차명석 단장님의 그 일대기를 쭉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한번 쭉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차명석 1969년 4월 20일생 이제 53살이 되셨고요. 1992년 2차 1라운드 LG 트윈스에 입단하게 됩니다. 1992년 4월 9일 데뷔 첫 선발 등판에서 이만수의 데뷔 첫 말로 홈런이자 KBO 역대 100번째 말로 홈런을 허용. 4월 16일엔 태평양과의 연장전에서 구원 등판해 김재박 선수에게 끝내기 안타를 허용하며 상대 신인 투수인 안병원 선수에게 최연소 완봉승 대기록을 만들어주는 기록 메이커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렇게 험난하고 고달픈 프로 생활을 예고를 합니다. 2년 차인 93년 쌍방울 최초 억대 계약금의 신인인 성영재와의 맞대결에서 데뷔 첫 승, 5일 뒤엔 전년도 신인왕 염종석과의 맞대결에서 데뷔 첫 완투승을 기록, 전반기에만 무려 6승을 거두며 흥행 대박을 예고했으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94년 26경기 2승 3패, 95년 9경기 1승 1패, 96년에 31경기 4승 4패에 머문 데 이어 KBO 최고 메인 이벤트인 LG OB 어린이날 더비가 최초로 열린 1996년 5월 5일엔 4대4 동점 상황 구원 등판에 폭투로 2실점하며 엘리니들에게 꿈과 희망 대신 충격과 좌절을 선물하고 맙니다. 그러던 1997년 드디어 차명석 선수의 야구 인생에도 봄날이 찾아오는데요. 시즌 126경기 중
8경기에 등판 9원승으로만 11승과 함께 7세이브를 보태며 KBO 최초 전문 셋업맨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고요. 이 활약은 99년까지 3년 연속 이어집니다. 당시 빠르지 않은 구속임에도 칼날 같은 제구력을 앞세워 차덕스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구원투수 최초로 억대 연봉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2001년엔 부상으로 단 9경기밖에 출장하지 못하며 결국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32살의 젊은 나이에 방출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짧고 굵게 현역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3년간 해설위원으로 변신했다가 다시 코치로 변신. 코치 2년 차에 심창이 입단하며 지도자 생활에 잠시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곧 투수 왕국으로 거듭난 LG 마운드에 초석을 닦았으며 2019년 LG 트윈스 단장으로 취임. 협상왕, 소통왕으로 불리며 팬들의 사랑과 질타를 동시에 먹고 사는 LG에 살고 LG에 죽는 LG맨 차명석 단장의 소소한 프로필이었습니다. 아유 잘 정리하셨네. 작가분들 저한테 얻어먹은 커피만 해도 이 정도는 해줬는 게 맞죠. 저한테도 그래서 해설을 한다고 했을 때 야 커피 많이 사고 많이 좀 베풀어라. 기본적으로 출연료의 한 반 이상은 그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써야 된다 그런 마인드가 있죠. 누구처럼 뭐 출연료에 연연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지양하는 편입니다. 항상 사람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 된다고. 사실 좀 열악하잖아요. 이게 또 작가들 분이나 일하시는 스태프분들 그 커피 한 잔 사고 뭐 식사 한번 대접하면 그 본인이 뿌듯한 건데 그렇게 돈에 연연하면서 방송한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뭐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해요. 누구지? 임창규인가? 용태경인가? 일단 단장으로서 그리고 해설위원으로서 이야기만 많이 했었는데 오늘 스토킹에서는 선수 시절의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선수 때는 정말 부끄러워요. 왜 부끄럽냐면 제가 첫 번째 참사가 온 게 뭐였냐면 여기 보시면 김재박 그 당시 선수한테 끝내기 안타 맞았죠. 이게 뭐냐면요. 그 인천 그 도원구장인가요? 그 지금 문학구장 말고 예전에 했던 주자가 2, 3루예요. 2, 3루에 원아웃인가 그런데요. 제가 투수인데 마지막에 연장에 그때 감독인 이광환 감독님이 마운드를 방문하셔가지고 김동수 포수하고 저한테 뭐라고 작전 지시를 했냐면 초구 2구를 스퀴즈가 나올 수 있으니 머리 쪽에 바짝 붙여라. 왜 번트대다 뜰 수 있으니까. 그리고 투볼이 되면 고의사구로 1루를 채우겠다. 말루 작전을 쓰겠다. 이게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작전을 내신 거예요. 김동수 포수하고 이제 알았다. 그래서 마운드 올라갔는데 마운드에서 딱 섰는데 야 도저히 그 김재박 감독 그러니까 선수의 최고 참이었거든요. 여기다 못 던지겠는 거예요. 그쵸. 맞을까봐. 그러니까 상대는 맞을까봐 두려워하는데 난 맞힐까봐 두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시죠? 손이 약간 전다는 느낌. 김동수 포수는 이제 이쪽 붙여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공을 던졌는데 기가 막히게 몸쪽에 딱 들어간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게 안 들어가는 몸쪽 직구가 기가 막히게 들어간 거예요. 그 순간 벤치도 다 자빠지고 잡는 김동수도 놀래 자빠지고 분명히 위에다 던지라고 그래요. 난리가 났죠. 뭐 하는 거냐. 그 김동수 선배 눈에서 레이저가 막 나오는 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 2구째 던지라고 했는데 그래. 여기서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에이 모르겠다. 맞춰야지 하고 던졌는데 가운데 가서 끝내기 안타가 된 거예요. 경로 의존성 법칙이라고 이게 동전에 옛날에 이거 그 명령 불복종. 맞아요. 2군 가야죠.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잖아요. 야, 그 몸쪽 공을 무서워서 못 던져? 그 안타를 맞아서 경기는 끝났어. 내려오자마자 더그아웃으로 가는데 코칭 스텝 다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는데 매니저가 와서 가방 주더니 집에 가래요. 샤워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오고 있는데 매니저가 가방 주더니 빨리 택시 타고 가래요. 정말 인천에서 집까지 오는데 정말 무슨 뉴욕 가는 줄 알았어요. 유니폼 갈아입지도 못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신인 때 네, 단장님? 신인 때. 데뷔 첫 해.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구리에 있는 2군 구장에서 감독님 지시에 이광환 감독님 1군 감독 지시 아침에 오자마자 폴앤폴 아시죠? 초재기 무조건 10번 그럼 벌주야 벌주 트레이닝이 아니라 벌 받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뛰었어요. 벌 받는 걸로.
그때부터는 뭐 몸쪽 사이 나면요 그냥 뭐 맞든지 말든지 다시 2군 가기 싫으니까. 근데 문제는 맞아도 안 아파.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그냥 뭐 모르겠어요. 이제 나부터 살자. 그래가지고 그때 몸쪽 공에 대한 트라우마를 벗어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이 데뷔 2년 만에 선발승 이거 전주에서 쌍방울 하고 이제 경기 때인데요. 이때 이제 승리 투수가 됐어요. 네. 호텔에서 쉬고 있는데 호텔방에 전화가 그때는 핸드폰 이런 게 없었잖아요. 전화 딱 받았더니 안녕하십니까 뭐 스포츠조선 뭐 누구 기자입니다. 그래서 아 이제 나한테도 인터뷰가 오는구나. 그래서 구종 뭐 한 시간 동안 전화 끊는 거 끊지 말고 내가 계속 설명했어요. 알고 봤더니 옆방에서 선배가 기자 사칭해가지고 기자 사칭 정말 저거 1시간 동안 나한테 브리핑하고 있다고. 야구장에서 선배들이 얼마나 놀려대든지. 제 첫 등판은 대전에서 빙그레 이글스하고 시합이었어요. 근데 그때 LG가 대전에서 18연패인가 그래요. 뭐 그 정도로 그 빙그레 이글스한테 빙그레 이글스가 그때 너무 잘했잖아요. 그때 뭐 타자들이 뭐 이정훈, 이강돈, 전대영, 장종훈, 뭐 이중화, 뭐 강석천 뭐 정말 잘 치는 타자들이 질비했잖아요. 초반에 선발 투수가 나가는데 무너진 거예요. 근데 제가 중간에 나가는데 한 5이닝을 기가 막히게 던졌네요. 그래 우리가 역전을 했어요. 정민철하고 저하고 입단 동기잖아요. 정민철 단장하고 저는 대졸이 거긴 고졸. 정민철 단장이 거기서 말로 홈런을 맞은 거예요. 본인 첫 등판에. 정민철 위원은 거기서 말로 홈런 맞고 쫓겨나고 저는 그때 승리 투수 딱 저격 돼가지고 그래서 야 우리 이제 연패 깬다는데 제 뒤에 8에 나갔던 이제 투수들이 결국 점수를 조금씩 주고 마지막에 정삼웅 투수가 홈런 맞아가지고 역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승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전 홈에 이광환 감독님이 선발로 냈죠. 그런데 그때 이제 이만수 선배한테 홈런 맞고 그러고 있다가 쟤는 선발 안 되겠다. 중간에서 써야 되겠다 하다가 이제 인천 가서 김재박 사건이 났어요.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저는 그날 잘 던지고 선발 등판을 해서 망가졌잖아요. 정민철은 그날 홈런 맞고 그 다음 등판에 완봉을 했어요. 벌써 그때부터 나랑 가는 길이 달랐어. 나랑 가는 길이 달랐어 정민철하고. 걔는 그러고 나서 계속 승승장구했고 단 한 번의 어려움도 없이 승승장구했고 저는 정말 가시밭길 같고 이제 어려움이 작년에 하나 맡으면서 조금 어려웠어 단장하면서. 나한테 형 힘들어 죽겠어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미 그거 30년 전에 다 했는데 이제 좀 힘들다고 나한테 계속 전화 와. 정민철은 정말 이게 모든 사람이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뭐 캐릭터도 워낙 좋잖아요. 인품 좋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잘 베풀죠. 그래서 야 왜 정민철을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나. 제가 같이 생활해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다 했는데 역시 작년에 18연패 하면서 정민철 단장의 초췌한 모습을 내가 처음 봤어요. 대전구장 가서 만났는데 이건 사람 얼굴이 아니야. 그동안 그렇게 꽃길만 왔으니까 한 번은 힘들 때가 됐어요. 그 친구도. 그래도 말씀하셨던 그 데뷔 2년 만에 첫 선발승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 해 전반기에만 6승했어요. 전반기로만 치면 다승왕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꽃길이었어요. 그런데 후반기에 단 1승이었습니다. 한 6승을 했는데 그것도 4월에 3승, 5월에 3승이에요. 그러니까 5월 말에 6월 1일자 들어가는데 프로야구 전체 다승 1위야 공동. 조기현 선배하고. 이 프로야구가 이렇게 일찌감치 내가 이렇게 장악을 해도 되나? 손동열 선배도 있고 그런데 너무 빠르게 내가 장악을 하면 내 자신을 너무 그때 높게 평가한 거죠. 아마추어 때는 한 경기 하고 좀 쉬었다 이렇게 나가니까 되는데 이게 126경기 당시 시합을 하는데 여름에 못 버티겠는 거예요. 완전히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시즌 중반에 한번 떨어지면 올리기가 쉽지 않죠. 정말 어렵잖아요. 그건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 그때 후반기에 나가면 터지는 거야 나가면. 그랬더니 이제 이광환 감독님께서 예, 전 또 매니저 와서 가방 주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가방. 아 쟤는 그냥 냅두면 안 되는구나. 정말 훈련을 좀 많이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때도 시합 전에 포렌프라 네. 그거 10번 시합을 해야 되는데 저랑 진짜요? 관계없이 시켜. 그래가지고 뭐 컨디션 뭐 엉망이고 맨날 혼나고 그랬죠. 그래서 후반기에 1승하고 끝났어요. 그럼 팬은 몇 패양 하신 거예요? 9패 했을 겁니다. 아, 욕이란 욕은 다 먹고요. 보통 신인이 좀 잘해주면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그때 굉장히 많이 혼났죠 감독님한테. 그렇게 체력 관리해가지고 되겠냐. 그 페이스면 진짜 10승 무난히 이상 했죠. 더 멀리 봤죠. 15승. 우리 더 멀리 봤죠. 저 같으면 제 성격은 10승. 저 뭐 더 멀리 봤죠. 너무 멀리 봤어요 그때. 아. 그 페이스면 6월까지만 해도 벌써 9승인데 그러니까. 3승 3승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잖아요. 3승 3승 3승. 그러니까 18승이 나오더라고요. 18승?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그런 생각. 나 이러면 이렇게까지 가도 되나? 그땐 그랬어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벌써부터 선동열 이거 아니야 나는 아니야. 조금 더 늦게 가야 돼 막 그랬었는데 못 갔어요 아예. 거길 못 가봤네 한 번도. 근데 진짜 웃긴 게 저희 작가들이 그 얘기도 써놓네요. 임창규 선수도 10승하고 기분 좋아서 술 한잔 했더니 후반기 1승 폭망. 평행 이론을 계속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멘탈이 비슷해요. 뭐 하나 있으면 거기에 너무 꽂히는 거예요. 너무 꽂혀가지고 그것밖에 못 봐요. 한 번은 이제 심정 선수가 왔는데 코치님 죽겠습니다. 왜 공을 어디서 놓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입스 초킹 현상이 왔는데 공을 어디서 그러니까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해야 되잖아요 투수는. 오더니 어디서 놓는지 모르겠대요. 왜? 그랬더니 이게 뭐 왔다 갔다 한대. 한번 던져봐. 그랬더니 지금 공을 한 100개 던졌는데 릴리스 포인트가 23가지로 여기 막 이렇게. 심각했어 진짜. 근데 제가 볼 때는 별로 나쁘지 않은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게 되게 많았고 임창규 선수 같은 경우는 안 되는데 된다 그래. 걔는 내가 봐도 아닌데 본인은 된대요. 차명석 단장님만. 북한 아래 정도. 기급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딱 열심히 던지는 그런 선수였죠. 제가 올해 연봉 계약을 하면서도 불러서 절대 올해보다 잘할 생각 하지 말고 올해만큼만 해라. 올해만큼만. 기대치에 뭐 아니면 또 무너질까 봐.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1996년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5월 5일 지금의 LG와 두산의 어린이날 더비가 정식으로 시작된 날입니다. 당시 이 경기 앞두고 양팀 선수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때는 이렇게 뭐 라이벌전 이런 호칭도 별로 없었고요. 90년대 초반까지는 LG가 조금 더 많이 이겼어요. LG를 이기기 시작한 게 98년도에 타이런 우주 들어올 때부터였거든요. 용병이 들어오면서부터 호각세에다가 그다음 이제 두산이 우위로 가게 됐어요. 그 MBC 청룡서부터 97년도까지는 LG가 우세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두산이 우세했는데 그게 이제 결정적인 이제 타이런 우주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LG가 밀리기 좀 시작했거든요. 근데 96년은 제가 야구를 그만둔다고 구단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야구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때 제가 군대 생활 끝나고 4월 달에 복귀를 했거든요. 프로야구판에. 그 2달간 해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야. 내가 프로야구판에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그만둬야 뭐 딴 거라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구단에다 정식 요청을 했죠. 감독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만두고 해서 집에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최종준 단장께서 전화가 왔어요. 밥을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최종준 단장님하고 저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옆에 2군 코칭 스텝 몇 명이 계시네요. 그때 이제 돼지갈비집에서 이미 돼지갈비에다 소주를 먹고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야구 그만둔다는 놈이 많이 먹으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최대한 안 먹고 그냥 주는 소주만 먹고 안주도 안 먹고 물만 먹고 있었는데 왜 그만둬야 되냐? 안 됩니다. 야구가 도저히 안 돼서 그만뒀더니 술 먹으면서 그 2군 코칭 스텝한테 당신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선수가 그만두려고 하냐. 연봉도 안 받겠다고.
그만두면 당신들도 다 옷 벗어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코치님들 옆에서 야 너 그만두면 우리도 그만둬야 되는데 너 그럴 수 있냐 막 그러면서 고기를 쌈을 싸서 다 먹으면서 나는 주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배도 고프고 야구 한다는 생각이 없이 배고파서 고기 먹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고기 먹고 96년도 마지막 얼마 안 남기고 1군에 콜업이 됐는데 정말 공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시즌 마감하고 겨울에 충실히 하고 97년도에 딱 들어왔는데 자신감이 있는 거야. 올해. 그래서 아 연습을 하면 확실히 좋아진다는 걸 그때 한번 또 느꼈죠. 그러면서 그때 그만뒀으면 정말 지금 뭐 여기는 뭐 언감생심 오지도 못했고 방송도 못했겠죠. 말씀하신 그 97년 이후 이때 처음으로 전문 중간계 투 셋업맨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된 과정이 좀 궁금해요. 그 원래 볼이 좋으면 선발 투수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지금 엠스플 해설위원이신 이상훈 위원, 예. 이상훈 위원이 선발 투수 20승 하다가 96년도에 혈행 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긴 이닝을 못 던지니까 97년도에 마무리를 맡게 됐어요. 이상훈 해설위원이. 그러면 당연히 선발 자리로 비웠으니까 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저보고 이제 중간계 투를 가라는 거예요. 아, 이제 중간계 투 싫은데 나 볼 자신 있는데 근데 감독님하고 투수 코치님이 네가 중간에 가서 던지면 될 것 같다. 그 상훈이가 뒤에 있으니까 네가 앞에 던져야 상훈이 볼이 더 빨라 보인다. 우리의 전략은 이거다. 저거 느리게 던지라는 거지. 그랬더니 아니야 세게 던져. 그래서 느리니까. 너는 그럴 생각하지 마. 네가 최선을 다해야 느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셋업맨을 맡게 된 거죠. 이때부터 약간 분업화되지 않았어요? 많이 이때가 나누었죠. 시작이었죠. 네. 왜냐면 이제 그때 천보성 감독님이 우리나라 최초로 다저스에 2년 연수를 갔다 왔거든요. 2년간. 근데 그때부터 이제 미국 야구를 좀 접목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이상훈이라는 대투수를 뒤에다 놓고 이 그림을 맞춰간 거죠. 그래서 제가 셋업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3년 연속 정상급 셋업맨으로 뭐 야구 인생이 평탄하게 흘러갔습니다. 선수 생활 때 정말 별다른 사건 사고가 없으셨는데 99년에 딱 한 번 큰 사건이 있어요. 로마이어 빈볼 사건.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때 로마이어가 좀 상대팀에 자극하는 행동들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또 그때 99년도면 하나가 우승할 때고. 그날 시합을 하는데 모르겠어. 제가 나갔는데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 전에 지고 있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일부러 벤치에서 마치라는 사인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 옛날 야구 할 때는. 네. 그때 보니까 선두 타자가 장종훈. 그 다음 타자가 로마이어. 그 다음 타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5번 타자도 잘 치는데 선두 타자를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종훈 선배가 되게 친했거든요. 맞출 것 같으면 뒤에 타자를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종훈이 형은 또 어색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로마이어 나왔길래 던졌는데 딱 맞았어요. 맞았는데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걸어 나가다 한 5m 지나갔는데 조금 따끔했나 봐. 마운드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케이 그래서 뭐 붙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퇴장 당한 거죠. 퇴장 당하고 나중에 하나 벤치 와서 미안하다 뭐 사과도 하고. 근데 재밌는 건 로마이어가 우리 팀에 오게 됐잖아. 그 이후에. 임마가 왔는데 나하고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눈도 안 마주치고. 내가 LG 터줏대감 있다. 왜?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 50% 먹고 들어가는데 혼났죠 저한테. 뭐 하는 놈이냐. 자기는 그 앙금이 있었던 거죠. 최초였죠 제가 그 맞춘 거는. 근데 저를 잘 안 맞춥니다. 맞아도 뭐 티도 안 나서. 이 사람이 던졌는데 맞고 좀 괴로워하고 해야 뭐 볼에 힘도 있다고 느껴지지. 맞았는데 타자 괜찮아 하고 나가보세요. 그 자존심 되게 상합니다. 맞추는 거 좀 잘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몸쪽 공은 진짜 잘 던지셨어요.
그렇죠.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던져서는 타자를 이기기가 어려우니까 뭔가 자꾸 변칙을 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의 방향도 한번 틀어보고 슬라이더도 던지고 아니면 반대로 투심도 던져보고 이런 걸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때 그게 운동량이 뒷받침이 되니까 이 공이 되는 거예요. 일단 하반신이 튼튼하게 안정이 되니까 제구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구가 잘 되니까 경기 나가서 연타를 잘 안 맞아요. 실투가 없으니까. 야구 재밌는 거 나가서 안타를 맞고 그다음에 투심을 던져 땅 버리면 병살되고 어느 때 같은 경우는 일부러 볼넷 내고 병살 잡고 막 이런 기분 있잖아요. 오락야구. 그런 오락야구. 거. 막 그런 것도 하고 싶고 왜? 워낙 떨어지는 볼을 잘 던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때는 연습이 많으니까 되는데 연습을 안 하니까 그 떨어지는 게 이제 안 떨어져요. 그냥 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맞기 시작하지. 근데 97세이브도 했던데요? 11승. 아니 그건 이상훈이 연투에서 힘들다고. 잠시 쉬실 때. 이틀 던졌는데 상훈이 무리하면 안 되니까 네가 나가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던지니까 세이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죠. 그래서 7세이브 마무리도 같이 하셨나?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2000년 구원 투수 최초로 연봉 1억 반열에 올랐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건 어느 정도 가치라고 좀 봐야 되나요? 제가 1억 받을 때 26번째인가 프로 선수 중에서 역대. 근데 과분하게 받은 거예요 사실. LG에서 많이 그 중간계투 인정을 많이 해주셨고 다른 사람과는 달리 협상에 자신이 좀 있었고 협상에 그러다 보니까 좋은 대우를 받은 거지. 사실은 중간계투 하면은 지금 SK로 간 조웅천 선수 그다음에 작년까지 저희 팀에 있었던 김현욱 선수가 저보다는 월등히 나요. 근데 그들은 말이 좀 어눌해요.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는데 조금 미숙한 면이 있었고 그 당시에 저는 그들보다 구위도 떨어지고 성적도 떨어지지만 요거를 좀 과대 포장할 수 있는 스킬이 좀 있었고요. 그 차이에서 제가 먼저 받은 거지. 정말 냉정하게 실력으로 따지면 그 두 분이 저보다 월등히 앞섭니다. 만약에 그 지금 단장이신 차명석 단장께서 97년에 선수였던 차명석 선수에게 연봉 협상을 해서 연봉을 준다면 얼마 정도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때 이제 IMF가 터졌어요. 97년도에. IMF. 정말 연봉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IMF를 안 된대요. 내가 IMF를 만든 것도 아닌데 나한테 안 된대. IMF 때문에. 난 IMF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 근데 그 당시 성적을 보면은 많이 줘야 되는 건 맞아요. 저도 만약에 단장으로서 그런 성적을 올렸다? 야, 얘 꽤 많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이 정도면 한 어느 정도 지금에서 한 지금 만약에 정우영 선수가 그 당시 제가 했던 고가 1위를 받았다. 지금 신인 연봉이 3천이잖아요. 그럼 저희 고가표로 보면은 최소한 한 1억 2, 3천은 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주기가 어려운 게 첫 해고 아니고 뭐 나이도 있고 그다음에 누적 고가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선은 맞추죠. 그럼 뭐 저보다 잘했던 이상훈 위원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받았어야죠. 그런데 연봉 1억 투수가 된 지 2년 후에 갑작스러운 방출 통보가 있었습니다. 네. 그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때 김성근 감독님이 감독이 되셨죠. 보니까 열심히도 안 하고 말은 많고 넌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그만뒀는데 사실 다른 팀을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못 갔어요. 연봉이 비싸서. 그리고 내가 연봉을 낮추려고 그랬거든요. 낮춰서 가면 되잖아요. 물어보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에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이제 그만뒀죠. 그만두고 이제 뭘 해야 되나. 그때 아마추어에서 감독 제의도 받았었거든요. 33세 감독 제의 받았으면 꽤 일찍 받은 건데 그것도 안 가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공부.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 일단 책부터 좀 읽자.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때는 MBC ESPN이었죠. 네. 우리 여의도에서 있을 때 거기서 이제 MLB 해설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예. 지금 센터장인 이상인 PD가 저를 면접봤죠. 면접을 보고 신승대 팀장이 제 파트너였고 예. 그러니까 저도 면접이고 제가 볼 땐 신승대도 면접이었어요. 지금은 반대로 선수들의 방출을 결정해야 되는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예. 본인이 방출 경험해 보셨는데 어떤 느낌인가요? 가장 힘듭니다. 단장이 돼서 뭐가 힘듭니까 물어볼 때가 저는 초지일관 딱 한마디만 해요. 웃어야 된다는 점. 속은 지금 울고 싶은데 단장이 되면 웃어줘야 돼요. 그래야 프런트가 단장 눈치 안 보고 유기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계속 격려해줘야 되고 선수들. 근데 선수를 내보낸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보낼 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11명이 매년 들어오면 11명이 나가야 되는 구조예요. 선수들이. 그래서 결정할 때만큼 정말 힘든 적이 없어요. 근데 결정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결정할 수 있어서 힘들어요. 사람들은 내가 결정권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힘들어요. 내 결정에 따라 움직이니까. 그래서 방출 선수들 볼 때마다 제가 예전에 겪었던 그 마음이 있어서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욕을 할 거예요. 기회를 더 안 줬다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프로기 때문에. 단장님은 또 결혼식을 앞둔 상태에서 방출. 저는 오전에 결혼 발표하고 오후에 방출 발표 났어요. 왜 나한테만 그런? 네, 저는 그랬어요. 저는 방출 통보를 예비군 훈련 받다가 전화로 받았어요. 그것도 사격 시간에. 무서워. 총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방출 통보를 받았고 제 손에는 탄환이 6발이 있었어요. 이 상황 아십니까? 총은 격발로 돼 있는데 제 손은 자동으로 이미 손가락이 갔어요. 저는 어떻게 내 인생은 왜 그런지 그냥 그런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제가. 정민철 작년에 조금 힘든 거 가지고 나한테 형 나 너무 힘들어요 막 그 조금 나는 정말 인생이 이렇게 파란만장한데. 근데 저한테 방출 통보 하실 때는 슬프셨습니까? 이거는 방출 통보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해준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 뭐 어깨도 아프지 더 이상 있어봤자. 근데 제가 심수창 위원을 내보내면서 본인이 원했으면 스카우터나 프론트 경험을 좀 시켜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프론트 경험한 다음에 한 1년, 2년 지나면 제가 코치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본인이 방송 쪽에 조금 아무래도 관심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프로에서 자기를 원한다. 뭐 기회를 많이 주겠다. 재수없잖아요. 잘생긴 놈들 와서 막 잘난 척하니까. 자기는 방송이 보장된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 내가 하는 건 좋은데 해설위원을 하면서 해라. 얘기를 해줬는데 다행히 엠스플에서 해설로 채용을 해주셔가지고 훨씬 더 잘 됐죠. 심수창 위원 같은 경우는 저랑 방출되는 기분이 완전 다르잖아요. 여기는 FA도 한 선수예요. 그렇죠. 예. 하나 역사상 가장 잘못된 계약으로 지금 아, 해자 계약입니다. 해자 계약. 절대로 심수창 위원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그쪽 프론트가 그런 얘기를 했다 이거죠. 해자 계약입니다. 해자 계약. 그리고 어찌됐건 마지막을 자기가 입단한 팀에서 마무리하셨고. 결혼도 하고 은퇴를 했으니까 저랑은 좀 다르죠. 코치 생활을 하시면서 2년 차에 심창 위원이 입단을 했어요. 처음 본 신인 심수창은 어땠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인물이 그때도 뽀 있거든요. 구리구장에 웨이트장에 갔는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애가. 그래서 야, 너 신인이냐 그랬더니 신인 뭐 한양대학교 나온 심수창입니다. 근데 국가대표도 했대요. 야, 너 잘하겠다. 너 야구 잘하면 정말 인기 많겠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신인들 오면 시키는 게 있는데 너 팔굽혀펴기 한번 해봐. 100개. 100개를 하는 거예요. 원래 100개 못 하거든요. 근데 100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한 이소룡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무대에 나가가지고 그때 노예팀 같은 거 하는데 손가락 3개로 팔굽혀펴기를 막 해요. 저기 저기 있는데. 아 그게 심창 위원이었어요? 아 이소룡이. 아 근데 심지어 50만 원에 팔렸어. 그게 부러웠어 나. 얜 된다. 근데 얜 뜬다. 분명히 뜬다. 근데 그때 처음 느꼈죠.
푸시업하고 공은 관계가 없구나. 아프지만 않는 거구나. 사실 그때 해변 가려고 응? 해변가 가려고 그렇게 막 해변 웨이트를 한 겁니다. 아 죄송해요. 지금 와서야 제가 밝힌 건데. 아니 그 인물이 좋은 투수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전에 우규민 선수도 인물이 좋았고 이대영 그다음에 장진용 아 진용. 네, 장진용 코치도 인물이 좋았고 심창현이 81년생이고 우규민 그 이대영 여기가 83년 84년 네. 85년 요 네. 고또래에서 제일 못생긴 건 봉준근이에요. 그러면 그 시절에 심창 위원이 그 기억하고 있는 차명석 코치는 어떤 코치셨어요? 일단은 저는 신인이고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얘기를 많이 들어준 코치님. 그리고 9월달 되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나 올해 위기다. 이번에 구단 나갈 것 같다. 그 다음 년도 9월달 되면 또 그래요. 수창아, 나 위기다. 그 다음부터 안 돼. 5년, 6년, 7년, 8년 맨날 위기다. 작년에도 위기다, 수창아. 그거를 20년째 얘기해요. 올해 제일 큰 위기였어요. 심창 위원이 18연패 할 때도 계셨는데 그 지켜보는 마음은 어떠셨어요? 아니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그냥 지면 진다고 이렇게 좀 초연하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티를 내는 거예요. 뭐 온갖 악재가 다 꼈다는 둥 뭐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연승한 투수보다 연패한 투수가 더 부각되는 거겠죠. 그 제가 기억으로는 넥센에 있을 때 부산 가서 깨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세레모니도 막 이렇게 넥센 선수들이 해주고 네. 그럼 왜 해줬겠어요? 그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나 너무 힘들다. 뭐 야구를 그만해야 되냐. 운이 없다. 제가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진짜 가서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차명석 단장의 해설위원 시절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을 하면서 느낀 그 해설위원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MLB 해설을 처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거든요. 일단 선수를 모릅니다. MLB. 그 당시에는 자료 찾기도 훨씬 자료도 없어요. 어려웠어요. 자료도 없고 지금보다 기록원도 없고 그 MLB 사이트는 다 영어잖아요. 거기다 컴퓨터도 제가 할 줄 몰랐고 근데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야구인데 이건 야구 얘기하면 되지 않나 했다가 막 눈앞이 깜깜했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외국인 선수 이름은 알아야 되는데 이름은 외워도 얼굴하고 매치가 돼야 되잖아요. 화면에 누구 비쳤는데 이름은 알고 있어도 그 얼굴을 처음 보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신승대도 모르네? 아니 아나운서가 준비도 안 해와요. 신승대 팀장. 그래놓고 나한테 준비 안 했다 뭐라 하고. 난 그래서 굉장히 경력이 많은 아나운서한테 3개월 됐대요. 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 생각하면은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해설 한번 해봤잖아 작년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 안 해오면 준비해와도 몰라요. 준비해와도 그 MLB를 많이 안 봤기 때문에. 공부를 무슨 공부를 좀 많이 하셨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요. 아무것도 아닌 제 자신의 자존심인데 운동선수가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MLB 사이트는 전부 다 영어잖아요. 가뜩이나 영어를 못하는데 PD가 보도 자료라고 하면서 줘요. 다 영어예요. 근데 분명히 내가 영어 못하는 거 알 것 같은데 영어로 된 걸 줘요. 그럼 제가 이걸 딱 보고 이거 좀 번역 좀 해주세요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딱 보고 내용 좋네? 이거 그대로 하면 되죠? 그럼 PD가 긴가민가 해요. 긴가민가. 영어를 할 줄 아나? 영어를 사실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은 그렇게 하고 이 대본을 갖고 가요 집에. 집에 가서 이제 이걸 다 풀어보는 거예요. 그 보도 자료들을 예, 이게 과연 무슨 다 뜻인지. 번역을. 예, 하루 종일. 그래서 한 6개월 지나니까 조금 좀 알겠더라고요. 조금 아주 조금. 그러면서 방송을 했죠. 그때 PD가 이상인 센터장. 지금이야 센터장인데 그때 거기도 1년 차인가 그랬어. 알죠? 1년 차 PD 뭐 하는지. 또 차명석 그 단장께서 해설위원 시절에 에피소드도 많았어요. 현장에 답사 가셨다가 현장에서 전화로 중계하신 적도 있지 않아요? 아니 갑자기? MLB 방송하다가 월드 시리즈를 정말 가고 싶은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겠다 알아서. 그래서 내가 비행기 티켓 끊고 갔어요. 애너하임 구장 갔는데 연락이 왔어요 회사에서. 네. 거기서 좀 중계를 해보래요. 상황에서 아니 보내주지는 않으면서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또 애너하임 구장 그 꼭대기 하니까 전화기가 있어요. 공중전화. 그때 핸드폰도 없을 때인데. 와. 그래가지고 그 커러 한 이만큼 바꿨죠. 미국 동전. 그걸 계속 넣으면서 그거 왜 동전값 왜 안 주는 거야 여태까지. 아 진짜예요 이거? 지금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 그걸 계속 거기서 뭐 상황이 이렇다 여기 구장 분위기가 어떻다 이걸 또 오프닝에 또 다 했죠. 와 소름. 그때가 2002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월드컵하고 딱 맞물릴 때거든. 월드컵 끝나고. 그래서 그때 제가 표현을 뭐냐면 마치 월드컵을 미국에서 또 보는 듯한 느낌이다. 월드 시리즈인데. 그 막 주차장 가서 막 이렇게 고기 굽고 막 그 주차장 안에서 뭐 바베큐 파티하고 이런 얘기를 막 했죠. 아, 지금 생각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와 전화로. 이거 갑질이죠, 갑질 솔직히. 그러면 해설위원 하면서 가장 해설위원으로서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어떤 경기였어요? 경기는 너무 많았고 경기는 예전에 이제 박찬호 선수 캔사스테하고 경기를 하는데 17이닝 가는 경기가 있어요. 그날 경기가 4시 반 경기가 하는데 제가 1시에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고 가면 된다는데 문제는 뭐냐면 17이닝을 갔는데 비가 와서 레인 딜레이가 2시간 반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중계를 끝났는데 4시 반에 스타트했는데 1시가 넘어간 거야. 결혼식 못 갔어요. 메이저리그 진짜 그런 일 많았어. 그런 일 많잖아요. 레인 딜레이도 걸려가지고 2시간, 3시간씩 기다리고. 절대 편성팀장이 그거 끊으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계속 앉게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또 한 번은 새벽 2시 경기인데 저녁 먹고 와서 공부하다 했는데 계속 속이 안 좋다고 했는데 이게 체해가지고 방송 도중에 오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방송 도중에 쓰레기통에다. 그래가지고 한 1이닝 정도 그 화장실 갔다 온다고 이거 개어낸다고. 그래서 못한 그런 경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좀 잊지 못하는 게 최희섭 선수가 시카고 컵스에서 1루수 보는데 그 뉴욕 양키스가 정말 오랜만에 시카고에 원정을 왔어요. 그때 아마 로저 클레멘스가 던지는 날인데 그날 봤다가 뒤통수 해가지고 내진타. 아 그때 중계하셨군요. 예. 그거 보고 좀 눈물이 나서 최희섭 선수 걱정돼가 눈물이 나가지고 한 1이닝 동안 말문이 막혀가지고 방송 또 못한 적이 있고 뭐 그런 경기들이 기억나죠. 이 감정이입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해설위원들은 냉정하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런 장면에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뭐 울음 섞인 목소리가 나오니까 좀 쉬었다 가고 막 그랬죠. 그 월드 시리즈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월드 시리즈 중계를 하신 적이 있죠. 현장에서 있으셨죠? 현장에서는 없죠. 여기서? 여기서만 다 했죠. 제가. 그래서 처음으로 월드 시리즈 현장 중계를 사실 저랑 2018년도에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또 LA에서 열리는 거니까. 그렇죠. 아 LA 가서 현장 중계 해보겠구나. 그게 단장이 되셔서 안 가야지. 엄청 고생 많이 하시고 현장 중계 결국 못했어요. 18년도에 저 시즌 목표는 월드 시리즈였어요. 내가 무조건 한번 다시 가야 되겠다. 현장 중계 하고 싶어. 너무 가고 싶어서. 이제 피곤한데도 MLB 방송을 6개월 동안 계속 했어요. KBO 메이저리그 다 왔다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했어요. 왜? 가고 싶어서. 근데 포스트 시즌 딱 올라가니까 낙점이 됐어요. 그래서 정영검 아나운서하고 이제 아메리칸 리그에서부터 이제 계속 중계를 방송하면서 끝나면 이제 LA 가서 뭘 할 거냐. 맞아, 우리 계획 진짜 많이 짰어. 야, 거기 뭐가 맛있냐. 우리는 경기 끝나고 뭘 먹어야 되는데 이걸 스케줄을 잡아야 된다고. 미팅을 엄청 했어요. 공항에서 만나서. 그리고 내가 배지현한테 전화해라. 맞아. 우리 배여사 만나서 밥 얻어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데 떠나기 3일 전에 LG 단장으로 오라는 거예요. 나 정말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 가고 싶어. 정말. 근데 사장님한테 월드 시리즈 끝나고 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빨리 오래요. 조용히 하고 빨리 오래요. 바빠 죽겠는데 지금 시즌이 망가졌는데. 그 오죽하면 월드 시리즈 중계를 하고 싶어서 봄부터
계속 MLB를 중계를 했잖아요. 난 저희 가야 된다 무조건. 난 배지현이를 만날 거야. 막 그리고 배지현한테 나는 밥을 얻어 먹을 거야. 막 이 목표 아래 갔는데 못 가게 되니까 그 상실감이 굉장히 컸죠. 3일은 프로야구, 이틀은 메이저볼. 와 그게 진짜 시차도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래서 해설위원들 그 배정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난 우스워. 지금은 정말 꿀배정이에요. 꿀배정.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꿀이에요, 진짜. 거기다 저는 주말마다 야구 중심을 했잖아요. 맞아. 와, 일요일 그러면 밤에. 거의 쉴 그게 일요일 없네요. 제가 표현 쓰는 게 이제 시간의 축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느 일정 부분 사람이 올라오려면 그 시간을 축적할 만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흔한 얘기로 수험생들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이나 그 정신이 있어야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죠. 요즘 선수들이 연습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그 해겔의 변증법을 보면은 질적 변화는 양적 변화가 먼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해겔이. 이걸 얘기해줘요. 어느 정도 질적 변화는 양이 충분히 된 다음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시간의 축적이 없으면 질적 변화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걸 좀 잘못 해석하는 선수들이 많아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진짜 좋은 말씀이네요. 네. 그러면 이제 해설위원 시절에 만드셨던 어록들. 그거 정말 부끄러워요. 차명석 해설위원도 캐스터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전에 차명석 해설위원도 뛰어난 제구력 때문에 그렉 매덕스와 닮았다고 해서 차덕스라 불렸었지요. 그랬더니 차명석 당시 해설위원이 저랑 매덕스랑 닮은 건 공 느린 거 하나뿐입니다. 이 차덕스라는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방송에 이제 저런 얘기를 좀 하는 이유가 근데 선수들한테 메시지를 줄 때는 길게 설명하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간결하면서 짧은 말에 웃음도 있으면은 기억을 많이 하거든요. 가령 이런 거죠. 심수창 선수 피칭하는데 공 높았을 때 제가 야 타자가 서장훈이냐? 그냥 막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방송 중에서도 그냥 포인트만 집어서 얘기한 걸 저걸 누군가 만들어서 너무나 부끄럽게 어록이라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저는 저거 볼 때마다 정말 막 뜨거워요. 그럼 두 번째 어록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끝내기 홈런이 터지자 캐스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상황에서 홈런을 맞았을 때의 기분은 투수 당사자 말고는 아무도 모를 거다. 그런데 차명석 해설위원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현역 시절 홈런 많은 경험이 많아서 잘 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선수들끼리 굉장히 많이 하는 멘트 중에 하나예요. 그 심수창 의원이 이제 홈런 맞고 들어오면 형 아직도 가고 있어 막 이런 거. 이 자기들 친구들끼리 하는 내용인데 저도 이제 저런 내용들을 이제 많이 아니까 제가 얘기를 한 거고 저런 뉘앙스의 말을 가장 잘하는 게 심수창 의원하고 우기민 선수예요. 우기민 선수도 잘하는 거예요. 정말 말재주가 뛰어난데 저런 얘기들을 정말 잘해요. 심수창 의원이 송진우 투수가 200승에서 여기 모자 200 마크 달고 최동환 선수가 2승하니까 모자 2자 쏘고 세레머니 해준다고 최동환 선수한테 집 앞에 레드카펫 깔아준다고 그 후배를 그렇게 놀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들었던 거를 방송에서 저게 모아진 거고 실제로 더 많은 재밌는 얘기들은 이 더가웃이나 라카에서 정말 많이 하죠. 그리고 작가들이 여기다가 또 이걸 써놨네요. 박재홍 해설위원의 두 번째 30-30을 완성시켰는데 기억하시는지? 그 잠실에서. 어우. 근데 사실은 투앤투의 스트라이크예요. 네. 기가 막히게 들어간 스트라이크인데 심판이 한번 봐주더라고. 심판이 한번 움찔했어요. 박지영도 본인이 삼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투수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가다 홈런을 맞았죠, 박지영. 그때가 30-30 아마 마지막 경기일 거예요. 거의 마지막 타석이고. 그래서 볼넷을 줄 수 있었는데 마지막 기회에 볼넷으로 나갔다는 그런 뉘앙스는 주기 싫어서 착각했죠. 정면 승부했는데 그게 딱 30-30이에요. 슬픈 예감을 그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지. 그날 베이스 돌면서 이거 한 200번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록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기억나는데 그 이종범 대 양준혁 스크린 야구 대결을 했었어요. 팬들이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많이
지켜봤었는데 인터넷으로 중계됐었나 아무튼 그랬었는데 이때 제일 이득을 많이 본 건 차명석 해설위원이었어요. 살릴 수가 없는 중계였는데 엄청 웃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원래는 아마 때 타자로는 그 좌주적 우명석이 될 뻔했는데 하필이면 제일 못하는 투수를 하는 바람에 이랬더니 제가 아니 왜 그러면 투수를 선택하셨어요? 그랬더니 잘못된 선택 밀려든 후에 돌이킬 수 없는 각오 안타까운 현실 이거를 진짜 재밌게 딱 이렇게 하셔가지고 계속 이런 뉘앙스로 막 이렇게 살려시고 그 3대 유격수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3대 유격수. 과거에 김태원 투수라고 네, LG. LG 그 형님이 신인만 들어오면은 항상 하는 미팅이 있어요. 이 신인 딱 들어오면 너 공 몇 나와? 그럼 뭐 135, 뭐 140 그만 안 돼. 딱 이래 말투가. 정영건 너 몇 나올까? 142요. 안 돼. 그러면서 얘기 나오는 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150을 던지는 투수가 3명 있지. 그럼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예요. 혜태 선생님, 롯데 박동희. 그렇죠. 그리고 나. 이게 그분 멘트예요. 너무 웃긴 거야. 근데 그게 듣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군에 소유하는데 오지환 선수가 있는데 오지환 우리나라에 3대 유격수가 있었지. 누구야? 충암고의 유지현, 광주일고의 이종범, 그리고 나. 오지환 아이, 선수가 웃기다, 이거. 오지환 선수가 빵 터진 거야. 웃긴데 이거. 그 오지환 선수가 훈련할 때마다 코치님 잠깐만요. 그래서 그 후배 한 번만 얘기해 주는 것도 거기서 3대 유격수가 있었지. 그러면 실제로 타자로서는 어떠셨었나요? 그 돌아가신 하일성 위원님이 네. 제 고등학교 때 치는 거 보고 저놈은 타고났다. 왜? 쟤는 직구를 노리다가 변화구를 칠 수 있는 타자다. 극찬을 하셨죠. 아, 그거 모르시는구나. 아,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심수영 형 제 펑고 치는 거 보셨죠? 아, 퐁으로는 잘 쳐. 야수 출신 말고 야수 출신 모르겠어요. 투수 출신 중에서는 아직도 제가 제일 잘 칩니다. 전 단언컨대. 그리고 저는 양타로 칩니다. 왼손으로 칩니다. 좌타 우타 다요? 맞아요. 좌타로 칩니다. 네, 알잖아요. 맞아요. 둘 다 정확하게. 예. 그리고 투수 강습도 치거든요. 네. 선수 안 맞게끔 진짜 빠르게. 여기는 제가 연습할 때 받아본 선수. 전 진짜 많이 받았죠. 그럼 그 얘기가 사실일 수도 있겠네. 그 500원짜리 동전 넣고 치는 거 아시죠? 네. 강남역에서. 기가 막히게 얘기해 주세요 그거. 근데 솔직히 날아오는 공은 칠지 못 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날아오는 공 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강남역에 가면 그 왜 배팅 게이지 500원 네. 넣고 치는 데 있죠. 나온 공 날아오잖아요. 고등학교 때 방망이 연습해봤어요? 네. 치다 보면 간혹 그 잘 맞아서 왜 그 피칭 머신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치면 쳐서 구멍에 넣어. 에이, 그러면 거기서 공이 또 와. 그럼 주고받고 에이, 말도 안 돼. 주고받고 이게 가능한 나 타자.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 지금. 그래서 저는 컨디션 좋은 날은 공 하나면 돼요. 공 하나면 돼요. 공 하나면 돼요. 아, 아니 왜 그게 안 되죠? 주고받고. 우리나라 펑고 하면 이제 김성근 감독님이 펑고 정말 잘 치신다고 소문났잖아요. 그렇게 잘 치는 거예요? 저 정도는 다 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김성근 감독님은 진짜 오른손을 못 쳐요. 저는 왼손으로도 쳐요. 또 외야 펑고 다 치고. 저 수많은 투수 코치님들 봤지만 정민태 코치님이 가장 못 치시는 것 같고 10개 구단 통틀어서 정민태. 네, 정민태 코치님께서 가장 못 치시는 것 같고 가장 그래요? 잘 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펑구 연습 왜 하신 거예요? 잘 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연습. 예. 불펜 포스가 어깨가 약해서 막 70m까지 못 던져주잖아요. 그럼 공을 갖다 제가 줘서 쳐가지고 70m에 있는 선수한테 딱 여기다 가게끔. 방망이로 쳐요? 네, 방망이를 맞아, 쳐서. 맞아. 왜 해보셨잖아요. 심수영 진짜요? 선수가 50m 나가 있어서 얘가 팔이 아파서 못 던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쳐서 50m 딱 쳐주면 심수영 선수 딱 맞게끔. 그 자리 예. 30cm 이상 안 벗어나게. 진짜 타자를 해주셔야 되네. 이제야 아니 왜냐면 그때는 이게 저 혼자 얘기하면 안 믿겠지만 여기 산 증인 그러니까요. 있죠. 근데 실제로 불펜 포수들이 멀리 못 던질 때도 많아요. 그러면 쳐주죠.
아니 괜히 주고받고가 아니라. 아, 그건 아니고 저 한 번은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아니 그때 당시에 이 이야기를 이종범 의원님이 에이 말도 안 된다고 막. 이 정도면 정말 운이 좋아. 같은 우타자인데. 승엽이는 좌타자라 그나마 매치가 되지만 이 정도면 정말 운이 좋았죠. 투수는 그왜 투수. 거예요? 타자랑 제일 못하신 투수를. 투수를 왜 했냐면 타자는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수비 연습, 타격 연습, 베이스 러닝, 슬라이딩 연습.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 가드가 없었어요. 그 공 치면 이 발 여기 아시죠? 정강이 네. 맞을 때 그 아픔. 제가 고등학교 때 동국대학교하고 연습 경기를 하는데 이강철 투수. 지금 이강철 감독님. 우리나라에서 싱카를 가장 잘 던진다는. 연습 게임 하는데 쳤는데 공이 떨어졌는데 치니까 이 정강이를 맞은 거예요. 저 너무 아파가지고 막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베이스 저기 나가가지고 생각한 게 이제 타자는 그만해야 되겠다. 도저히 아파서 안 되겠다. 아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치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그때 가드가 있었으면 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막 유니폼만 입고 뛰던 고등학교 때니까 30몇 년 전. 진짜 숨을 못 쉬어요. 정말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자는 안 하고 그다음에 타자라면 스윙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게 손이 많이 까지잖아요. 그래서 안 했는데 펑고 쳐서 더 까졌어요. 그 타자를 만약에 하셨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뭐 승엽이하고 이승엽 선수. 승엽이하고 뭐 어떻게 얘기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회자가. 아니 이승엽 어떤 식으로든 매치가 됐을 것 같아 얘기가. 팁볼 올려주고 이승엽하고는. 지금부터는 이제 해설위원 시절 이야기는 넘어가서 단장 참여영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단장의 일과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오전에 가면 미팅을 하죠. 그래서 팀장님들하고 티타임 와서 보고를 다 받죠. 그다음에 결제를 받아야 될 거는 그러니까 제가 결제를 하고 결제를 사장님께 받을 것도 정리해서 사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야구단의 방향성, 그다음에 준비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죠. 선수단 체크. 그러면서 팀장들하고 계속 조율해 나갑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캠프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 외국인 선수는 어떻게 준비를 시켜줘야 되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군의 육성은 어떻게 시작할 건지 또 2군 쪽하고 미팅도 해야 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단장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팀장들하고 항상 의논하면서 가장 좋은 결정을 한 다음에 사장님한테 이제 보고를 하죠. 그래서 사장님한테 결제가 나면 이제 그걸 실행하고.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단장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아이디어 같은 것도 상당히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상당히 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나오거든요. 밖에서 보던 단장과 직접 단장이 되셔서 그 역할을 해보니 이건 내 생각과는 좀 다르구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저는 단장이 되면서 그걸 하고 싶진 않았어요. 단장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회사 직원들이 볼 때. 그러니까 권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프론트 처음 들어갈 때부터 나는 그런 건 너무 싫다. 누구든지 나한테 와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로 웃고 좀 지내자. 그래서 좀 밝게 하려고 하는데 단장이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힘든 게 웃는 거라고. 왜냐면 맨날 걱정만 하니까. 맨날 불안해 보이니까. 의심이 계속되니까. 근데 팀원들한테는 항상 웃어야 되고. 그리고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밖에서 봤던 단장하고 좀 다르구나. 일단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연봉 협상에 대해서는 이 선수가 이만큼 이제 돈을 더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봉 협상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이 하는데 연봉 협상을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갖고 오죠. 네. 그래서 이제 장표 띄운 다음에 설명을 하죠. 올 시즌 연봉은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훑어봅니다. 그래서 몇몇은 조금 이견 차이가 날 것 같으면 이거 괜찮겠냐. 내가 볼 땐 좀 길게 갈 것 같은데 이 액수 갖고 되겠냐. 안 될 것 같으면 지금 올려라. 결제하기 전에. 내가 볼 땐 좀 힘들 것 같은데 근데 담당자가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아니면 그럼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율을 한 다음에 그리고 갖고 가죠. 그래서 상대방 선수들이 얘기하는 거에서 크게 안 벗어나게끔 미리 조율을 좀 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해서 이제 마사지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장님한테 결제 받고 시작을 하는 거죠. 트레이드 과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트레이드요. 어떻게 접촉을 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돼서 결국 실행까지 가는지.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감독이 먼저 요청하는 경우, 단장이 전력 보강을 위해서 하는 경우. 그리고 누가 하든 감독하고 단장은 상의를 합니다. 보통 이제 감독이 원할 때는 제가 받아서 상대팀 단장한테 얘기를 해서 보통 이제 출하를 하고요. 제가 원하는 전력 보강을 할 때 감독한테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독이 좋아하죠. 전력 보강을 시켜주겠다는데. 그러면 이제 상대방 단장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카드를 계속 맞춰요. 근데 그 맞히는 시간이 되게 길어요. 왜냐면 서로 좋은 거 하다 보니까 길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율이 딱 되면 오케이. 그럼 이제 사장님한테 보고해서 결제를 받읍시다. 그러면 이제 사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사장님이 결제를 해주세요. 그럼 그때 이제 딱 되는 거죠. 사실 협상이잖아요. 네. 어떻게 이 서로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하다 보면 네. 되게 나와요. 지금은 잘 안 돼요. 왜냐? 지금은 10개 구단 단장들이 다 허니문 기간이에요. 우리 팀이 좀 잘할 것 같거든. 언제 제일 많이 전화를 주고받냐? 저는 전화를 좀 자주 하는 편인데 단장들하고 4월달 연패 빠지고 5월달쯤 간데 뭐 꼴등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부상자가 속출하잖아요. 그때 정말 막 전화 많이 옵니다. 뭐 트레이드해서 빨리빨리 바꿔보자. 그러면서 좀 많이 일어나죠. 근데 지금은 뭘 하자 그래도 잘 안 해요. 급한 게 없어요. 예, 괜히 했다 욕 먹기도 싫고. 그러니까 다들 조금 관망하는 상태라. 저는 요 시기에 좀 많이 전화를 하거든요. 카드 좀 맞춰보자고. 근데 잘 안 됩니다. 적극적인 스타일이시죠? 굉장히 적극적이죠, 저는. 왜냐면 예전에는 트레이드 되면 약간 버림받는다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뭐 네.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시합을 못 뛸 것 같으면 보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선수들이 더 원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는 시합 뛰기 어려우니까 내가 보내줄게. 그리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수가. 트레이드 해달라고. 그럼 제가 보내줍니다. 예. 우리 쪽에서는 어려우면. 그 선수 앞날을 위해서. 그렇게 되죠. 깨어있는 단장님이시죠. 그 외 머니볼 보면 브래드 피트가 전화기 3대 놓고 막 앞에 보자, 단장 보자 있고 막 이렇게 뭐 비서 몇 번 돌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일단 전화기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비서가 단장들 번호를 몰라. 누구 연결해주면 누구요? 안 돼 일단. 그 전화하면은 단장들이 누구 트레이드 가능합니까? 그러면 누구 줄 건데요? 그러면 누구요? 그러면 에이 누구 주세요. 그냥 이러다가 그러면 다음에 전화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트레이드 할 때는 그 팀의 전력 분석을 쫙 해봐요. 그래서 여기가 좀 부족하겠구나. 그러면 이쪽 카드를 우리 쪽에서 줄 수 있는 카드가 있나? 여기를 먼저 주겠다고 해요. 쏠깃하게. 그러면 그쪽에서 그러면 누구를 원하시는지 이렇게 나온다고. 이러면 일단 한 50%는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원한다. 그럼 좀 어려운데 그럼 하나 더 붙이자 서로. 2대2. 아니면 정말 원하면 우리가 하나 2명 더 줄게. 그래서 이제 합의를 보는 거죠. 2021 시즌 준비 과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일 큰 변화는 일단 감독이 바뀌었어요. 네. 새로운 류지현 감독 선임하셨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단장이 돼서 감독 인터뷰를 처음 한번 해봤어요. 5명의 후보. 다 훌륭하셨는데 아무래도 팀을 제일 많이 알고 또 LG 트윈스 프랜차이즈 감독이 이제 나올 때도 됐고 팬들도 원하고 그리고 워낙 스마트하시고 그다음에 결단도 내릴 줄 아는 성격이 있다고 판단해서 구단에서는 유지현 감독을 낙점을 했죠. 근데 아직까지 너무나 잘해 주셔가지고 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5명 후보 궁금한데요. 여기서 얘기할 건 6번째였어요. 6번째였어요. 아쉽네요. 굉장히 아까웠어요. 최연소. 네, 6번째. 제가 안 그래도 6번째. 면접을 보러 갔는데 아쉬웠습니다. 6번째고 참 최연소 그래도 노래는 인터뷰라도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6번째.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어떤 기대를 갖고 계세요? 류지현 감독에게는?
저도 코치를 해보면 벤치에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저랑 유지현 감독은 같이 코치 생활을 했고 더가웃에 수비 코치고 투수 코치다 보니까 가장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는 유지현 감독은 코치인데도 불구하고 승부수를 던질 줄 알아요. 어떤 경우냐? 감독한테 감독님 전진 수비 하겠습니다. 땡기겠습니다. 보통 코치들은 땡길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지현 감독은 코치 때 감독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감독들은 굉장히 고마워해요. 자기도 막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코치가 딱 자신 있게 해주면 오케이 딱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면 거의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벤치에서 그 긴박한 상황에 자신 있게 얘기한다는 건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이 올 줄 알고 내가 준비를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제가 옆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감독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코치 생각도 많이 들어주고 결단도 누구보다 신속하게 내릴 거라고 좀 생각을 했죠. 그 얼마 전에 인터뷰 하신 것 중에 유지현 감독은 이기는 야구를 하겠다고 해서 예. 좋았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 야구가 어떤 야구예요? 이기는 야구, 누구나 다 이기는 야구를 하죠. 근데 이기는 야구는 결국 과정 속에 있다고 보거든요. 과정은 준비 안 해놓고 이기는 야구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제가 투수 코치할 때 잘 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투수들한테 불가승제기, 가승제적. 이게 손자병법에 나온 얘기인데 이기는 건 상대한테 달렸고 지지 않는 건 나한테 달렸다는 얘기예요. 이기는 건 내가 못해도 상대가 더 못하면 이겨요. 근데 지지 않는 거는 상대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내가 더 잘해놓으면 최소한 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투수들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유지현 감독의 이기는 야구는 뭐냐면은 그 감독께서 이기는 야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미 언론을 통해서 8명 정도의 선발 투수를 만들어 놓겠다는데 이건 누구나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단장인 제가 감독하고 얘기할 때 보면 자 5월 달쯤 아마 누가 하나 펑크 나면 5월에 누구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 선수가 필요할 겁니다.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미리미리 다 이렇게. 그래서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주간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데 그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는 야구를 제일 우선으로 하겠다는 그 메시지가 저한테는 허언으로 들리지 않고 제가 본 유지현 감독의 모습이라고 느꼈어요. 또 그 단장과 감독의 관계 예.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거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네. 감독은 현장의 수장이고 단장은 프론트의 수장이죠. 야구단에. 그리고 단장은 감독의 인사권을 갖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단장이 높을 것 같죠. 근데 단장이 높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독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도와줘야 돼요. 자, 전쟁으로 따지면 전방에서 싸우는 사령관이 있고 후방에서 지원하는 보급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급대원들이 보급을 잘 해줘야 전쟁을 잘 이길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작전을 어떻게 해라 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현장 감독한테 최대한 정권을 주고 그 감독이 잘할 수 있게끔 단장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단장은 인사권을 갖고 있지만 감독한테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존중을 좀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팀이 잘 안 됩니다. 결코 단장이 감독보다 앞서거나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항상 옆에서 도와주고 감독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팀이 잘 돌아갑니다. 유지현 감독이 저보다 2년 후배거든요. 근데 저는 사석에서도 극존칭을 합니다. 사실 사석에 있을 때는 형 동생하면서 둘이 재밌게 얘기해도 되거든요. 예전서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근데 코치 땐 그래도 감독이 되고 나서는 그렇게 안 해요. 왜? 혹시 버릇돼서 사람이 있을 때 나올까 봐. 그래서 둘이 있을 때도 극존칭을 제가 합니다. 감독이 그만큼 존중을 해야 팀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과 단장의 사이는 제 관점에서 본다면 감독이 훨씬 더 존중을 받아야 되고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코칭 스텝 명단도 정말 화려합니다. 어떤 목표를 갖고 또 코칭 스텝을 일본 코칭 스텝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이 정하셨고요. 네. 스카웃은 제가 했지만
이군 코칭 스텝은 이제 회사에서 했고, 근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거는 유지현 감독이 이종범 코치를 3루 베이스 코치를 쓰겠다는 그 말에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주루 플레이를 하는 선수를 꼽으면 이종범이잖아요. 이종범만큼 주루 도루 많이 하고 그만한 주루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종범을 3루 베이스 코치로 쓰는 게 감독으로서는 가장 좋은 선택인데 대부분 감독들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잘 안 써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은 잘 안 쓰는 게 보통 잘 안 되는 리더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유지현 감독이 저한테 이종범 코치를 쓰고 싶다. 이종범 선배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종범 코치님한테 가서 제가 2군 총괄을 맡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감독이 원하시는데 코치님 1군에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종범 코치께서 나 유지현 감독님 도와드리겠다. 나도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흔쾌히.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마 이종범 코치도 지금 매일 나와서 지금 라카에서 전력 분석팀하고 그 전략을 많이 짜고 있어요. 공부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영입한 투수 수아레즈 국내 팀들의 경쟁이 심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좋은 투수니까 이제 경쟁이 붙었는데 저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우선 협상권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됐고요. 그 과정은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가 가장 먼저 연락을 했고 가장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졌죠. 그 이정료 협상도 제일 서둘렀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좀 진도가 빨리 나갔습니다. 운이 좋았죠. 근데 제 바람은 그 운이 올해 좀 성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기대하세요? 뭐 켈리만큼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승을 하려면 외국인 두 투수가 30승 이상 나와야 돼요. 그래야 거의 우승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서 30승 정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람입니다. 단장으로서 굉장히 미디어 친화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게 언론사, 방송사와 많은 관계를 가진다 이걸 넘어서서 팀 채널도 운영하면서 소통도 많이 하고 계시고 팬들이 정말 지금 좋아하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신 이유는 뭔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야구를 해서 제가 이만큼 밥을 먹고 있으면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국 야구의 확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슈거리가 없으면 팬들이 많이 떠난단 말이에요. 다른 쪽이나 다른 쪽으로. 그러면 결국 뭔가 팬들한테 정보나 소식, 그다음에 팀 상황 이런 것들 자꾸 알려줘야지 팬들이 안 떠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팬들이 야구 안 보고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구계가 어떻게 될 건지. 전 그런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그래서 뭐래도 해야 된다는 거죠. 야구 팬들을 위해서. 지금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속사정이잖아요. 그런 거 계약 내용이라든지 FA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팀은 올해 무슨 생각으로 팀을 운영할 건지 그리고 나와서 자꾸만 얘기를 하고 또 재밌게 해야 팬들이 다른 데 안 가고 야구에 관심을 모을 거 아니에요. 이게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야구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노력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돼야 팬들이 진정성을 느끼고 야구장에 많이 오시죠. 안 그러면 정말 위기입니다. 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진짜 해주셨어요. 와. 그럼 만약에 저희 스토킹에서 LG 선수들을 좀 이렇게 모시고 싶다 그러면 예. 도와주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LG 선수 제 허락 안 받고 여기 나가요. 나 뭐 이런 놈들이 다 아니 얘기는 하고 가야지. 얘기도 안 하고 가. 뭐 나 진짜 어이가 없어. 김용희, 김지용, 뭐 임창규 뭐 얘기도 안 하고 갑니다. 갑자기 김용희 선수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가장 먼저 계약한 게 김용희 선수잖아요. 그 98억 포기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이제 김용희 선수는 본인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FA를 과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100억 아니면 안 한다. 차단장도 고생해. 걔도 님자 안 붙여. 걔도 똑같아요. 님자 안 붙여.
그 차단장도 고생해봐야지 여태까지 너무 편안하게 왔다. 뭐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는데 정작 제 앞에서는 할까요 말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영팀 직원 보고 국내 역사상 FA 최저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봐라. 한번 알아봐라. 최저 금액이 얼마인지. 저는 김영희 선수 정도의 여태까지 팀을 위한 희생이라면 구단도 조금 보답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봐서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이러해서 이런 선수들은 좀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했더니 사장님이 그래 흔쾌히 결정을 해주셔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FA라는 퍼포먼스를 한번 느끼게끔 서로 합의하에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근데 하나 알아둘 거는 금액 얘기하기 전에 사진을 먼저 찍었어요. 사진부터 찍어. 사진부터 찍고 나서 나중에 얘기해 줄게. 아 맞군요. 정말 선수의 이 심정을 잘 헤아려준 계약 같아요. 정말 모든 야구 선수의 어떻게 보면 끝이 FA라는 꿈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에 대한 권리고 그러니까요. 힘들게 얻은 소중한 행사니까 네. 아무래도 심수창이한테는 10승하고 똑같겠지. 맞습니다. 예. 보면 그 김용희 선수 굉장히 아끼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코치 때 월요일도 출근을 하거든요. 쉬는 날. 그럼 한 번도 안 빠지고 월요일마다 와서 운동을 해요. 그 지하실 가면 그 타격 훈련을 하루도 안 빠지고 해요. 정말 몇 년 동안 월요일마다 나와서 계속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영희 선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못 치는데 정말 너밖에 없을 것 같다. 이참에 안 하는 게 어떻겠냐. 나는 너무 아까운 것 같다.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어쩜 그렇게 방망이를 못 칠 수가 있냐. 근데 본인은 나와서 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김용희가 와서 잘 치고 못 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 많은 선배가 월요일도 안 되면 나와서 훈련한다는 걸 후배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건가 봐요. 너희들도 안 되면 와서 해야 된다. 저는 그 메시지를 김용희가 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김용희의 능력을 따지면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못 치니까. 근데 본인은 쉬는 날도 나는 나와서 운동한다는 걸 후배들한테 보여주고 후배들이 그걸 좀 따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김용희 하면 사실 저희 스토킹 팬분들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고박사입니다. 진짜 너무 많이 애용해. 구단 예산도 있는데 어떻게 한 번을 안 줘. 살아요 거기서. 그렇게 많이 가나요? 아니 구단이 제공하는 거는 웬만하면 다 안 하는데 다 챙겨. 맨날 밥 먹는 건 김용이야. 스타트가 김용이야. 진짜. 해도 너무 많이 먹어. 김용희 선수가 맨날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 있어요. 뭐라고요? 야구 선수 먹는 게 퇴직금이다. 우린 퇴직금이 없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먹는 걸로 떼어야 된다. 아 구단에서는 나름 이 식대에 대해서 비용 부담도 장난 아니겠네요. 아니 근데 먹을 사람을 먹어야 되는데 먹어도 살도 안 찌는 애가 계속 가서 먹으니까 FA 때 한번 늘려고 그랬어. 고박사 일주일에 한 번만 가고 하도 많이 가가지고 고박사 진짜. 어느 날 갔더니 고박사 사장님이 김용희 재무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돈은 어디다 투자하고 이걸 사장님하고 둘이서 그걸 하고 있더라니까요. 또 아들 같고 그러니까 아 아, 웃겨. 단장님도 고박사 자주 가시나요? 저는 코치 때는 매일 갔어요. 새벽에 나오잖아요. 저는 좀 일찍 새벽 5시, 6시 나오는데 그 아침밥을 먹고 나오기가 힘드니까. 거긴 24시간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먹어도 돼요. 저는 펑거 쳐야 되니까. 맨날 보면 김용희가 먼저 써져 있어요. 이름 써 있거든요. 온 사람. 아 먹으면 저도 자주 가긴 하는데 김용희는 정말 그렇게 꾸준하게 오랜 기간 동안 강해서 하면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질릴만도 할 텐데 아무리 다양한 고박사 메뉴가 명예의 있다고 전당에 해도. 올라갈 때 거기다 또 김용희 선수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본인이 훨씬 잘생겼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그 친구는 다 나쁜데 그 점이 제일 나빠요. 변별력이 너무 떨어져요. 저게 웃자고 하는 얘기인지 진심인지. 진심이더라고요. 최근에 스토킹 팬분들 중에 박지영, 김용희 잘 어울린다. 에이 진짜 말 얘네 같았으면 아씨랑 불러야 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김용희하고 어떻게 내가 아끼는 박지영 말도
수영이 내가 딸처럼 여기는 진짜 그쵸? 그냥 팬들이 아나운서인데. 궁금해할까봐 한번 여쭤봤어요. 또 좋아하는 선수들이고 하니까. 차명석 단장에게 임창규 선수란 어떤 의미인가요? 임창규요. 네. 걔랑은 첫 만남부터 안 좋았어요. 첫 만나면 어땠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임창규 선수 그 고졸 신인들이 가을 캠프 가는 그 플로리다의 브래든턴 네. 피츠버그 파이더스에 갔어요. 근데 그때 임창규 그다음에 우리 저 지금 이우찬 네. 그 이영재 예전에 네, 맞아요. 네, 정다인이라고 여기가 1번, 2번, 왼손, 3번이에요. 세 왼손잡이. 번이. 근데 정말 공항에서 그 친구를 처음 봤어요. 임창규를. 그 투수들을. 근데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미국 가는 비행기가 좀 크잖아요. 네. 그 중앙석 4자리에 저하고 요 3명이 앉게 된 거예요. 와. 요 3명이 그럼 되게 신인들은 코치가 앉으면 불편해하잖아요. 네. 그 지들끼리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네. 애틀란타 공항까지 경유할 때까지 12시간을 타고 가는데 한 번도 안 쉬고 얘기를 해대는데 뭐 그래 또 제가 또 2군 코치여서 가지고 이렇게 받아줬어요. 어차피 내가 데리고 쓸 투수라고 생각해서 받아요. 12시간 동안 정말 재밌게 갔어요. 아 임창규가 이런 투수구나. 그 애틀란타 공항에 딱 내렸어요. 그래서 코치님 여기서 이제 경유하고 프로리다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템파로 갈 거다. 근데 근데 코치님 무슨 코치세요? 12시간을 타고 와서 그렇게 떠들어 놓고 나한테 무슨 코치냐? 그 제가 그랬어요. 너 내 이름은 아냐? 아, 진짜 웃긴다. 와. 걔가 그런 애예요. 그때부터 악연이죠. 방송에서 보면 미디어에서 보면은 두 분이 엄청 티키타카도 잘 되고 막 엄청 친하고 아끼는 게 느껴지거든요. 어쩌다가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게요. 제가 단장 처음 돼서 갔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나한테 오더니 단장님하고 앞으로 저는 이런 관계가 좋다 해서 이게 뭐 헛소리야. 또 뭔데 했더니 아시잖아요. 송대관, 태진아, 정준호, 신현준, 임창규, 차명석. 임창규, 차명석 지 이름을 앞에다 넣어. 원래 차명석, 임창규 해야 되는데 임창규, 차명석. 앞으로 이 구도로 가야 돼. 그 내가 왜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된대 자우지가. 언론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진짜. 그래서 지가 그 나가서 그러는 거야. 걔가 그 바보 같은. 지금 이런 인터뷰 하셨어요. 민호가 삼선발로 자리 잡으면 임창규가 잘했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걸 했더니 그 다음날 야구장 그 웨이트장에서 만났어요. 저희 보더니 야 삼선발 어디 갔냐? 이민호가 휘프고등학교 직계잖아요. 야 삼선발 일로 와봐봐. 애꿎은 또 이민호가 또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삼선발이다 난 자를 거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 뭐 이렇게 궁시렁대는지. 단장과 선수가 이런 관계인 걸 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는 앞으로 이런 단장님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선수들이 서로 다가가고 마음을 열 수 있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좀 메리트가 제 제자들이잖아요. 그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 농담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 선수들이 제 디스를 해도 재밌으면 아무렇지가 않아요. 근데 디스인데 재미없으면 뒤져요. 그러니까 최소한 좀 연구는 해와서 그러니까 재밌게 좀 하자 분위기를. 그래서 디스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아무렇지 않게 잘 받아주는데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서 단장이 돼도 저는 뭐 그게 좋으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죠. 지금 밖에 나가 있는 박경수나 박병호나 우규민, 이승현 이런 우리 출신들 선수들이 이렇게 가끔 원정 가서 만나면요 그렇게 인사 오고 재밌게 지내요. 특히 우규민 같은 경우는 제가 시합 있어 가면 첫날은 항상 해설 때부터 첫날은 항상 식당을 예약해 놓고 아시잖아요. 맞아. 식당을 예약해 놓고 식사 대접을 해요. 뭐 정영검 아나운서도 그때 해설할 때 우리 가서 물론 그 마음이 고마워서 밥값은 제가 냅니다. 본인이 낸다고 하는데 내가 내는데 그런 게 너무 고맙죠. 제가 단장인데도 불구하고 격이 없이 대해주는 게. 자, 스토킹
이제 드디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스토킹 최고위급 인사로서 첫 출연입니다. 어떠셨나요? 사실 심수창 위원이 없었으면 안 나왔죠. 제자의 부탁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제가 나온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도 꼭 선수만이 아니라 프런트, 코치, 감독 이런 분들이 좀 나와서 야구 팬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야구계가 조금 더 확장성 있게 커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솔직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꼭 엠스플만 아니더라도 모든 방송사에 다 출연을 하셔가지고 이 비시즌에 그리고 코로나19 국가적 재난 상황에 국민들한테 팬들한테 그리고 고객들한테 야구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좀 보여준다면 올 시즌이 더 재미있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완벽한 정말 퍼펙트. 진짜.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스포츠 토크 해킹 스토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LG 트윈스 차명석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